지금서부터 그 추세선의 이해에 대한 실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쌍바닥이 생기는 원리, 박스권 매매가 생기는 원리, 그 다음에 상단 추세선이 생기는 원리, 하단 추세선이 생기는 원리, 또 저항선이었다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원리, 또 쌍봉이 생기는 원리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현대해상 차트입니다. 자, 현대해상의 차트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설명되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 수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겠죠.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랐다면은 20% 이상, 우량주로 20% 이상 한 달도 안 된 기간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번엔 빠졌습니다. 매도 욕구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어디서 반등을 했습니까? 어디서? 전에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수익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가 싸다고 생각한 가격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지갑을 열고 혹은 입을 벌리고 매수를 해야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는 여기에 여기에 전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A라고 한다면 A는 뭡니까? 여기를 B라고 한다면 B의 전저점이 되는 거죠. 자, 전저점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다시 17,000원까지. 근데 보니까 전에 17,000원에서 이렇게 하락했다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매도를 합니다. 왜? 손실 보기 싫으니까. 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주식 가지고 매매를 해서.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도 사람들이 어디서 한 14,000원에서 내가 이거를 또 매수를 해야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이번에 14,000원까지 오지도 않고 어디서 반등을 합니까? 15,200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왜 반등을 했을까요? 왜 여기서 반등을 했을까요? 15,000원에 사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산 겁니다. 그렇죠? 15,000원에도 사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니까 산 거예요.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전에 두 번씩이나 꼬꾸라진 경험이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높은 가격 15,000. 자, 여기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 전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 한 15,500원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여기에 그 매수 욕구가 더 센 거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매수 욕구의 힘이 더 센 거죠. 그죠? 14,000원 못 살 것 같으니까. 14,000원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리고 15,500원, 15,600원 더 많은 돈을 줘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자, 이 저점서부터 반등하는 요런 갭의 크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반등하는 이 갭의 크기, 가격의 공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크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크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1차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쌍바닥보다 더 힘이 좋다는 쓰리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쓰리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가 저항선 역할을 했죠.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항선 역할을 이제부터 안 하게 되죠. 뚫는 순간 뭘로 바뀐다? 네, 뚫는 순간 앞으로 이 라인은 어떤 라인?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라인은 강력한 뚫는 순간 지지선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뚫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손바퀴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죠?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요.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상승을 해요.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수 대기를 이제부터는 또 어디서입니까? 자, 여기로 요 라인까지만 와라. 여기까지 오면 내가 입을 벌리고 매수를 하겠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고 또 이런 공간의 갭을 만들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공간의 갭을 만들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저점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의미 있는 저점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의미 있는 고점 또 주가가 반등하면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의 또 상단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자, 상단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또 의미 있는 저점 또 주가가 반등하면서 여기 의미 있는 저점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역할은 뭐?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랑 여기랑 있는 이 선을 긋고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의미를 있는 선을 긋다 보니까 또 그 선라인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그 라인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전형적인 그죠? 전형적인 모습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주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 와서는 주가가 여기까지 추세선이 만약에 여기까지 그어진다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자, 여기가 주가가 여기를 빠지는 순간 이게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지지선. 이 라인은 현재 뭡니까?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하지만 돌파하는 순간 뭘로 바뀝니까? 이거는 그 운명을 달리해서 저항선으로 바뀌죠.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파하는 순간 그 라인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왜 하필이면 여기서 반등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